나이 들수록 발톱 무좀은 그냥 참고 넘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좀을 방치하면 발톱이 검게 변하고 결국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발 건강을 연구해온 생활건강 박사 이정우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 넘는 어르신들의 발을 직접 관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발톱이 두꺼워지고 노랗게 변해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좀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발톱 밑은 그런 균들이 숨어서 번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10년, 20년씩 무좀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약국에서 연고 사서 발라도 잠깐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고 결국엔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약 없이도 깨끗한 발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천연 항균 조격법입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무좀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요즘 발톱이 두꺼워지고 가려운 분들 계신가요? 신발 신을 때마다 발톱이 아프거나 냄새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무좀을 완전히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만난 73세 정영호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정영호 어르신은 20년 넘게 무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서 긁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보니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져 있더랍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라도 소용이 없었고 몇 달 지나면 다시 재발했죠. 심지어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서 신발 신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발톱이 신발에 눌려서 아프니까 외출조차 꺼리게 되더래요.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도 포기하고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정영호 어르신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집에 있던 천일염으로 일주일에 2번씩 조격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2주 만에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엔 발톱 아래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다시 다니신다고 하세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한 신발을 신고 산에 오르셨대요. 가족들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발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무좀을 키우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발가락 사이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정도 되고 습도는 80% 이상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니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한국피부생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통풍이 되지 않는 신발을 장시간 착용한 사람의 무좀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이순자 69세님은 집안일 할 때 고무 슬리퍼를 오래 신는 습관 때문에 무좀이 악화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슬리퍼를 신고 있다 보니 발이 계속 습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환기만 자주 해줘도 가려움이 크게 줄더래요. 지금은 일시간마다 한 번씩 슬리퍼를 벗고 발을 말리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발을 씻고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의 물기는 드라이어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만 조금 남아도 균이 다시 번식하거든요. 젖은 양말을 그대로 신는 습관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요즘 신발 속에서 답답함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환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혈류가 약하면 면역세포가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초혈류 저하가 있는 사람은 무좀 치료 속도가 평균 2배나 느렸어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김도환 75세님은 늘 찬발로 지내시다 보니 무좀이 잘 낫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발이 차가우셨대요. 그래서 족욕 후에 따뜻한 양말을 신는 습관을 들이자 치료가 훨씬 빨라졌어요. 발이 따뜻해지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올라간 거죠. 매일 10분씩 발을 주물러서 혈류를 자극해보세요. 족욕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발바닥을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꾹꾹 눌러주시면 좋아요. 다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온수 족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평소에 발이 자주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혈액순환부터 챙겨보세요. 길게 자란 발톱 밑은 균이 숨기 좋은 공간입니다. 한국피부감염학회 연구에 따르면 발톱을 3주 이상 방치한 사람의 무좀 재발률이 65%로 정기적으로 관리한 사람의 2배였어요. 발톱이 길면 그만큼 균이 숨을 공간도 많아지는 거죠. 조말순 77세님은 허리가 아파서 발톱을 깎기 어려워 방치하다가 무좀이 악화됐습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깔도 변했는데 혼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가족의 도움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자 증상이 사라지더래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와서 발톱을 깎아주신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자로 깎아주세요. 발톱을 깎은 뒤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발톱에 묻은 균이 손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모서리를 둥글게 자르면 내성 발톱이 생길 수 있으니 일자로 자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발톱 마지막으로 깎은 게 언제인가요? 한 달 넘었다면 오늘 당장 정리해보세요. 무좀균은 전염성이 높아서 슬리퍼나 수건, 발톱 깎기로 쉽게 옮겨갑니다. 대한피부감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내 감염 확률은 42%로 나타났어요. 가족 중 한 명이 무좀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감염될 위험이 높은 겁니다. 한미경 72세님은 손자에게 무좀을 옮기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슬리퍼를 신고 놀다가 발에 무좀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슬리퍼를 따로 쓰기 시작했고 전염이 멈췄어요. 지금은 화장실 슬리퍼도 개인용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신답니다. 화장실 슬리퍼와 수건은 개인용으로 구분하세요. 공용 매트도 주기적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주는 게 좋아요. 가족 중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족끼리 슬리퍼 같이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분리해보세요. 무좀약을 무작정 바르면 겉만 낫고 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국내 임상 결과 단독 약물 치료의 재발률은 70%에 달했어요. 약은 표면의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경수 68세님은 5년간 약을 썼지만 재발을 반복했습니다. 약을 바르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몇 달 지나면 다시 가려워지고 발톱이 두꺼워지더래요. 그런데 족욕을 병행하면서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약과 족욕을 함께 쓰니까 효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약은 표면 진정용으로 쓰고 족욕은 근본 제거용으로 함께 사용하세요. 약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다만 간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지금 바르는 약 얼마나 오래 사용 중이신가요? 재발이 반복된다면 방법을 바꿔볼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 항균 족욕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삼투압이 무좀균의 수분을 빼앗아 사멸시킵니다. 3% 염농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균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2스푼을 넣고 10분간 발을 담그세요. 족욕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다시 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수건으로 닦은 후에 드라이어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다만 10분 이상 담그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니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 따뜻한 소금물로 족욕 한번 해보실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는 곰팡이가 좋아하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산성 냄새를 중화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3스푼을 넣고 15분간 족욕하세요. 베이킹소다가 녹으면서 발냄새도 함께 없애줘요. 끝나면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과다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 2회 이하로 유지하세요.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해요.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 혹시 청소용으로만 쓰고 계신가요? 발 건강에도 써보세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신발 안은 세균 번식의 주요 공간입니다. 같은 신발을 이틀 연속 신지 마세요. 하루 신었으면 최소 하루는 말려줘야 해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넣어 하루 동안 보관했다가 털어내세요. 습기와 냄새가 사라집니다. 신발장에 보관하기 전에 햇볕에 말리는 것도 좋아요.
자외선이 균을 죽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신은 신발 마지막으로 말린 게 언제인가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부터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건조한 발은 각질이 생기고 무정균이 숨어들기 쉽습니다. 족욕 후 발등과 발바닥에 보습크림을 바르고 종아리를 5분간 주물러 주세요. 발가락 사이는 보습제를 피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보습과 마사지를 함께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크림을 바를 때는 발바닥부터 발등까지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하루 5분 발 마사지로 건강한 순환을 만들어 보실래요? 매일 하다 보면 발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활 습관이 가장 강력한 예방제입니다. 매일 밤 발 상태를 확인하고 일주일에 2번 족욕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면 양말 외에는 피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찜질방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닥에 균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 슬리퍼를 꼭 챙겨가시고 집에 돌아오면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실까요? 지금 시작하면 한 달 후에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무좀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기와 순환, 그리고 관리 부족이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리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치료를 반복하면 계속 재발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약만 바르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정기적으로 족욕을 하면 무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하면서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냄새도 심해지고 가족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 발톱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가려움이 사라지고 새 발톱이 자라나면서 다시 건강한 발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정영호 어르신처럼 20년 넘게 고생하던 분도 천일염 족욕 하나로 등산을 다시 다니게 됐잖아요. 이순자 어르신도 슬리퍼만 벗고 환기를 자주 해줬더니 가려움이 크게 줄었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주 2회 천일염이나 베이킹소다 족욕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딱 2번만 10분씩 투자하면 됩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도 2주만 지나면 가려움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엔 발톱 아래로 새살이 돋아나고 냄새도 사라질 겁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2스푼 넣고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그 다음 드라이어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시고요.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발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신발 관리까지 더하면 재발도 막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좀 재발을 막는 양말과 신발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재질의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신발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양말 하나만 바꿔도 무좀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여름에는 샌들도 자신 있게 신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손자들과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고요. 건강한 발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천일염 족욕을 해보신 분들은 효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보시고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